안녕하세요. 우병원 측정외과 우병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추 척수증, 목의 신경이 이제 좁아지는 그런 병이죠. 그래서 뭐 손과 발에 힘이 빠진다든지 보행장애 생긴다는 약간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귀신 들렸다는 그런 병처럼 음,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굿도 하고 했다는데 어찌됐건 경추척수증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뭐 증상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, 뭐 척수병증, 뭐 경추척수증 뭐 비슷한 말인데요. 그 목뼈의 척수, 그러니까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신경 나가는 길, 척수를 압박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. 이게 그냥 아픈 거보다는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. 증상 보시면 손의 세밀한 장애, 뭐 단추를 잠근다든지, 젓가락질 한다든지, 뭐, 그 원래 잡고 있는 힘보다 좀 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길 수 있고, 글씨체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. 힘이 좀 부족하니까요. 보행장애는 자꾸 넘어지랍니다. 흔들거리거나. 다리에 힘이 한쪽으로 말고 양쪽으로 좀 빠지는 느낌.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고, 감각 이상, 손과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, 근육이 조금 퇴행되는 그런 위축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. 심한 경우는 대소변 장애도 생겨서 배뇨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손의 세밀한 동작 보시면 이제 보통 외래에서 이렇게 주었다 폈다 이렇게 증상을 좀 시켜보는데 이뿐만 아니고 젓가락질 자체도 좀 서툴어지고 단추를 채우는 일이 어려워지고 글씨체가 바뀌고요. 보행장애 같은 경우는 붕 뜬 느낌,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구름 걷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고요. 그리고 양쪽 다리에 근육 사이즈가 좀 줄어듭니다. 그래서 환자가 일상이 좀 시작하기 좀 어려운 거. 그리고 요추부에 디스크가 좀 심하게 터져서 마미총중을 생겨서도 이제 배뇨장애 발생할 수 있으나 경추 척수증도 이제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원인은 목 나가는 신경 통로가 뼈가 자라는 거죠. 골극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척수 관을 압박하는 것이고요. 목 디스크가 심하게 눌리면은 신경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척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, 인대가 아니라 뼈가 좀 자라는 거죠.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가 신경 통로 앞쪽에 뼈처럼 딱딱해져서 척수를 압박하는 질환이 생깁니다. 그래서 퇴행성으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이죠. 경추 협착증, 그리고 디스크가 심하거나 후종인대 골화증, 이 세 가지로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게 서서히 뼈가 자라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자라는데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. 특히 엑스레이에다가 CT 찍어봐야 뼈가 어느 정도 경화되고 어느 레벨까지 눌려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신경 통로가 좁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단, 이게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죠. 서서히 진행되니까. 특히나 증상이 엄청 안 좋았을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방치할 경우는 신경 손상이 고차가 되고 이 정확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죠. 이런 환자에게 뭐 추나한다든지 뭐 확 꺾는다든지 해가지고 마비가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진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치료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MR 및 CT를 통해서 압박 정도, 증상이 미비할 경우는 경과를 환치하나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. 그래서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,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 검사가 필요할지 CT 찍어보고 이제 많이 심한 경우 MR까지 찍어봐야 되는데 치료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좀 좋고요. 방법은 초기에는 좀 경과 관찰입니다.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거나 사진은 엄청 심한데 증상이 좀 미비할 경우는 저는 이제 교통사고 좀 주의하시라고 무리하게 목을 꺾는 행동을 좀 피하시라고 그리고 약에 이제 신경치료한 약을 좀 처방하면서 좀 증상이 있는 경우는 주사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고요.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돼서 이미 힘이 빠지고 신경 손상이 및 배뇨장이 있다. 그럼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죠. 그래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척추 질환을 이제 다룬다고 하더라도
한번 수술을 해보고 이런 그 척수증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선생님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하고는 조금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예 다릅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수술하면 죽습니다 이런 말로 그냥 환자를 겁주는 그런 치료를 권유하는 의사 말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정확한 예후를 잡아주는 그 의사를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기는 좀 관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. 전문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예전에 그 내시경으로 하거나 전방경추 이압술을 해서 앞뒤로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차피 척수병증이 있게 되면 이게 환자분도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하고 이에 대한 예후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엄청 찾아보시게 되죠. 그래서 아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실 건데 이런 병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예방하기는 힘드니까 미리미리 좀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응 및 대비하려면은 전문가하고 상의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